지금 이렇게 주가가 흘러 내려가듯이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될 때는 우리는 지금 이런 타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상당히 또 불안해하고 혹은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하락세에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절대 심리적으로 또 마인드셋이 일단 요동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추세가 깨졌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깨졌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는 게 우리에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삼각수렴 형태에 대해서 어디로 하방 이탈이 되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돌파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추세 이탈이라는 건 이 정확한 선을 이탈하는 게 이탈을 의미하는 게 아닌 적어도 전저점 정도는 이탈이 되어야 이 삼각수렴에 대한 확실한 이탈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와는 좀 상반되는 결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제 그 TSMC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상당히 이 서프라이즈 실적에 따른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흐름에 TSMC의 호재에는 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와 반대로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번 상반기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한들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은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던 간에 이 박스권은 무조건 저점 바닥 구간은 맞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볼 때 저는 이 엘리엇 파동과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고,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건 기사나 뉴스, 뭐 HBM 소식들 너무나 중요하죠. 뭐 영업 실적, 기업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타점들을 잡아가야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적어도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 이 박스권 내에서 이 구름대는 상당히 얕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얕아지는 흐름에 현재 이 상단에서의 저항이 계속 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 강하게 한 번은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좀 볼게요. 주봉상으로 볼 때 일단 이번 주 주봉이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추세를 돌파를 하려던 시도가 다시 한번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실 분들은 적어도 이 주봉상 다음 주 주봉이 이번 주 주봉에 대한 장악형 양봉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또 2주 뒤를 설날 그 이후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상으로 볼 때 이게 좀 아쉬워요. 이번 달 월봉이 지난달 음봉을 절반이라도 채우는 양봉으로 좀 끝나줘야 하는데, 아직 1월 달은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우리 11월 14일 날 이 5만원 이탈했던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데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저점 이탈 나오면 오히려 이 중요 심리 지지 라인을 깨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닌 적어도 10년 안에 이 가격대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우리는 절대 보질 못할 것이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 수급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저께 개인들의 매도와 외인들이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그렇게까지 큰 변동 없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이 최근에 뭐 400만 주 정도 70만 주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반영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결국 뭐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증시 차트를 또 안 보고 갈 수는 없는데 이 반도체 지수가 어제 좀 갭상과 함께 본절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특정 종목들, SK 하이닉스나 그와 관련된 특정 종목들만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은 결국 HBM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감, 그 선 반영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HBM4의 모든 사활을 다 걸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결국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인 건 맞고, 그리고 최근 2022년도에 나왔던 이 흐름이 저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라는 건 어떤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총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5파동에 대한 큰 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ABC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의 저점 시그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한 대응에 대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8만원, 7만원 이탈, 6만원 이탈, 이런 식으로 중요 가격대가 이탈하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 지금은 못 참지라고 하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삼성전자든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가격에 집착하는 게 아닌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떴느냐 안 떴느냐, 지금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제가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5파동이 완성이 되었죠. 네,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고점에서의 시그널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RSI는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완벽하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ABC에 대한 조정 파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저점 라인 5만원이 깨졌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RSI 지수를 보면 약 20포인트 가까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20포인트가 가까이 떨어졌던 적이 2022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찍고 나서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반년에서 3, 4개월, 5개월 정도는 더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런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 이 라인에서 혹여나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 한들 절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RSI가 올라가는 너무나 명확한 상승 추세에 대한 기술적인 시그널이 뜬다.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가파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까지 가져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이 주봉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주봉으로 볼 때도 현재 이 주봉상의 고점은 코로나 때 찍었어요. 코로나 때 찍고 이렇게 ABC 조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ABC 조정에 대한 우리가 저점은 무조건 2022년도에 나왔던 이 저점 이탈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바닥 구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 여러가지 시그널들을 통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흐름이 올라간다 한들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단계에서 비중을 줄이고 또 저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매적인 접근 방식으로 끌고 가야 삼성전자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고점까지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구독자방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장중 이제 나오는 타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이렇게 타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이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그널, 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좋은 분석이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25년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은 분명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제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지금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꼭 이런 도움들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이 더보기 밑에 클릭해 보시면 이런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고 어떤 비중의 어떤 평단가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설문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평단가 대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물을 타서 최대한 손실을 복구할지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좀 알려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제일 먼저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를 들고 있는데 막 걱정이야. 내가 손실이 많아.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 중이야. 그럼 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 분 한 분 좀 더 자세하게 또 최고의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삼성 문자 설문지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도움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꼭 이런 도움들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주식을 저와 함께 2025년도도 함께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